대표님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마다 차철민은 미래를 한 장면씩 먼저 봤는데요. 이번엔 그 끝이 장례식으로 찍혀 있었어요. 이지혁은 그날 아침 평소처럼 넥타이를 고쳐 매고 회의실로 들어갔는데요. 아무도 몰랐죠. 지혁의 가슴 안쪽에서 쿵하는 박동이 하루치 몫을 미리 써버린 것처럼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걸요. 이번 주 출장이 잡혔습니다. 3일만 비울게요. 지혁은 담담하게 말했는데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발표 자료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중 유일하게 차철민만 말끝에서 흔들린 숨을 들었죠. 차철민은 원래 비서실에서 촉이 미친 사람으로 통했는데요. 누구는 그걸 예지력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그냥 직감이 지나치게 예민한 거라고 했어요. 철민 본인은 딱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수록 주변 사람이 겁부터 먹으니까요. 회의가 끝나자 철민은 지역의 사무실 문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대표님, 잠깐 괜찮으세요? 들어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철민은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일 때문에 출장 가시는 거 아니시죠? 지역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는데요. 지역은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먼저 무너졌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요. 그냥은 아니잖아. 대표님이 출장이라고 말할 때마다 어딘가를 숨기는 얼굴이 나오거든요. 지역은 의자에 등을 붙였고 한숨이 아니라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어요. 직원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줘요. 진짜 부탁이에요. 무슨 일이신데요? 정밀 검사요. 어디 가요? 심장이요. 지역이 그 말을 하자마자 사무실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철민은 순간적으로 끝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검은 정장들, 국화, 울음소리, 그리고 지역의 사진. 철민은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지금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보인다는 말을 하면 지역이 더 혼자 버틸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버티겠습니다. 버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대표님이 무너지면 전부 무너져요. 지역은 시선을 피했어요. 그 말이 고맙기도 했고 잔인하기도 했거든요. 그날 오후 지은호가 지역 사무실 앞에 조심스럽게 서 있었는데요. 은호 손에는 지역이 며칠 전 급하게 빌려줬던 목도리가 들려 있었어요. 은호가 웃으며 말했다가 지역의 얼굴을 보고 웃음을 접었죠. 대표님, 이거 돌려드리려고요. 그냥 거기 두고 가요.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은호는 눈을 크게 떴어요. 왜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일 바쁘니까. 그만. 지역은 모니터만 보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은호를 보면 숨이 막혔어요. 은호에게 다가가고 싶어질수록 더 멀어져야 했거든요. 내가 멈추면 저 사람 인생까지 멈춘다는 생각이 지역 머릿속을 찢어놓고 있었어요. 은호는 목도리를 책상 한쪽에 내려놓고 잠깐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대표님, 저 뭐든 말해주시면. 말 안 해도 돼요. 대표님. 지은호 씨. 지역은 이름을 정확히 불렀어요. 그게 선을 긋는 방식이었죠. 은호는 더는 못 묻고 나갔는데요. 문이 닫히자 지역은 손가락을 꽉 쥐었어요. 손톱 자국이 손바닥에 박혔죠. 미안해, 은호야. 지역은 혼잣말로만 말했는데요. 그 말이 목에서 나오기도 전에 심장이 먼저 쿵 하고 미끄러졌어요. 그날 밤 이지혁은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3일 정밀 검사. 오늘 밤이라도 멈출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이 귓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지혁은 그 말을 가족에게는 못했죠. 이상철에게도 김다정에게도요. 아침 식탁에서 김다정이 물었어요. 지혁아, 오늘 일찍 나가니? 네. 할 일이 좀 많아서요. 밥은 먹고 가. 먹었어요. 거짓말이 숟가락보다 먼저 입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철은 신문을 접지도 않은 채 물었죠.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말랐냐? 그냥 잠이 좀 부족해서요. 이상철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이 묻지 않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아들이 버티는 방식을 존중하는 습관이라는 걸요. 그게 더 미안했어요. 그리고 같은 시각 부산 쪽 병원에서는 한우진이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우진은 지은호에게 전화했는데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은호야, 나 좀 이상해. 야, 어디야? 지금 어디냐고. 집 근데 열이. 움직이지 말고 있어. 내가 간다. 은호는 반말이 튀어나왔어요.
우진이랑은 원래 그렇게 말하니까요. 절친이었고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었으니까요. 은호는 택시를 잡아타고 숨도 고르지 못한 채 우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거부 반응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이식 영향이요. 이식 그거.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은호는 눈앞이 하얘졌어요. 은호는 이미 내가 너 살린다며 우진을 붙잡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우진이 수술대에서 꿋꿋하게 버티던 모습이 떠올랐고 우진이 웃으며 야, 너는 무서운 거 없냐? 라고 말하던 목소리도 떠올랐어요. 병실에서 우진은 울면서 말했죠. 미안하다 너 때문에 내가 산 건데 내가 또 너를 힘들게 하네. 야,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너 살아있잖아. 나 무서워. 나도 무서워. 은호는 솔직하게 말했는데요. 솔직해지는 순간 더 크게 무너질까봐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근데 우리 무서워도 해야 될 거 있잖아. 버티자. 버티면 나아져. 버티면 적어도 같이 있어. 우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우진은 입술을 깨물고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날 밤 은호는 병실 의자에서 우진을 지키다가 문득 이지혁이 생각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혁이 이상했거든요. 눈빛이 자꾸 멀어졌고 웃는 척하는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은호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결국 내려놨습니다. 나 지금 전화하면 대표님이 더 힘들어질까봐. 은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는데요. 사실은 전화해서 나 무섭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혁이 차갑게 말했던 그 순간이 걸렸죠. 그리고 그 시간 박진석의 저택은 웃음으로 포장된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고성희는 박영라를 위한 작은 파티를 준비했는데요. 스토커 사건이 정리된 뒤 영라가 흔들렸던 마음을 잡아야 한다는 명목이었죠. 고성희는 요리사까지 불러서 영라가 좋아하는 메뉴로 테이블을 화려하게 채웠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눈은 음식이 아니라 박성재의 휴대폰 쪽으로만 갔어요. 성재야, 오늘 저녁은 다 같이 먹어야지. 영라 축하 파티잖니. 전화기 너머 박성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제가 거길 갈 것 같으세요? 너 선 넘지 마. 선은 어머니가 먼저 넘으셨잖아요. 성재야. 협박하려고 전화하신 거죠? 아버지 앞에서 가족인 척 하라고. 고성희는 잠깐 말이 막혔는데요. 바로 표정을 고쳐 잡았습니다. 너는 똑똑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근데 내가 흔들리면 우리 모두 흔들려. 우리요? 그래. 너도. 박성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 사직서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 집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그 종이 한 장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 한 장이 지은호와 이수빈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박진석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앉아. 사직서입니다. 박진석은 사직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는데요. 놀랍게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었죠. 아주 얕고 얇은 웃음이요.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는 다 아시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박진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성재야. 세상엔 지금 칼을 뽑으면 지는 싸움이 있어. 그럼 저는요? 저는 그냥 참고 살면 됩니까? 참으라는 게 아니야. 그럼요? 기다려. 박성재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이 제일 잔인하거든요. 고성희는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람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타입이었으니까요. 박성재가 일어나려 하자 박진석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넌 회사를 못 나가. 내가 나가면 내가 지켜야 할 순서가 꼬여. 지켜야 할 순서요? 그래. 곧 알게 될 거다. 박성재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이 고지라고 말할 때는 이미 판이 다 짜여 있을 때였거든요. 저녁 식탁. 박진석은 상석에서 와인잔을 들었고 박영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라, 이제 마음 놓고 작업해도 되지. 박진석이 말했는데요. 눈은 고성희를 보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미소를 지었죠. 그럼요. 우리 영라, 이제 편해질 거예요. 박성재는 포크를 들고 있으면서도 음식 맛이 하나도 안 느껴졌습니다. 고성희의 미소가 사람을 살리는 미소가 아니라 잠깐 살려두는 미소라는 걸 성재는 오래전에 배웠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박성재가 먼저 일어났어요.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박진석은 짧게 대답했고 고성희는 성재의 뒷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불안이 있었어요. 박성재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더 큰 불안이 있었죠. 지은호. 고성희는 이미 버렸던 딸을 다시 찾아야 했는데요. 이번엔 모성애 때문이 아니라 한우진 때문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사실이 박진석에게 완전히 박혀버렸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가족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려 했어요. 바로 그날 밤 박진석은 일부러 방 안탁자 위에 서류철 하나를 올려두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류철 표지에는 크게 이름이 적혀 있었죠. 지은호. 고성희가 방에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다가 그걸 봤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먼저 떨렸죠. 표지를 넘기자 사진이 나왔고 그 아래에는 병원 기록과 고성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가 보였어요. 사망신고. 아니야 이건. 고성희는 중얼거리며 서류를 급히 덮으려 했는데요. 이미 늦었어요.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젖은 머리로 걸어 나오면서 말했어요. 뭘 보고 있어? 고성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당신 서류 정리하다가. 정리? 박진석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럼 너도 정리해봐. 이게 뭐냐? 고성희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당신, 이걸 어디서? 내가 찾았지. 왜? 왜?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내 회사까지 들쑤셔놨으니까.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순간 고성희의 머릿속에는 도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도망칠 수 없다는 것도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박진석은 도망가는 사람을 제일 천천히 잡아 죽이는 타입이었거든요. 박진석이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어요. 기증자가 누구냐? 익명 기증이었어요. 그래? 네. 그냥 매칭이. 그렇게 빨리?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제일 운이 좋네. 고성희는 그 말을 칭찬으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운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끝장낼 준비가 됐다는 신호처럼 들렸거든요. 박진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박진석이 더 묻지 않을 때는 이미 답을 알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박진석은 서류를 다시 탁자 위에 탁 놓고 말했어요. 그래. 운이 좋았구나. 이제부터 그 운, 내가 관리해줄게. 고성희는 몸이 굳은 채로 서 있었고 박진석은 다시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물소리가 다시 났는데요. 고성희는 그 물소리가 세탁기처럼 들렸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세탁해 없애버리는 소리요. 고성희는 서류를 급히 챙기려다 멈췄어요. 저걸 들고 나가면 내가 더 수상해져. 그럼 어떡하지? 그럼 먼저 움직여야 해. 고성희는 박성재를 떠올렸습니다. 박성재는 이미 자기를 싫어했고 박성재는 진짜로 아버지에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성희는 그걸 막아야 했죠. 그때 박영라의 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라가 물 한 잔을 마시러 내려오다가 고성희를 봤어요. 엄마, 왜 안 자? 고성희는 순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서. 힘든 건 엄마 때문이기도 한데. 박영라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엄마는 늘 나를 걱정으로 묶어. 고성희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영라야, 엄마는 내가 무너질까봐 그래. 내가 무너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가 무너지는 게 무섭겠지. 박영라가 그렇게 말하자 고성희는 잠깐 숨이 막혔는데요. 영라가 요즘 이상할 정도로 날카로워진 이유를 고성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라는 뭔가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라의 눈치가 박진석의 의심과 연결되는 순간 고성희는 끝장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영라의 손목을 잡았어요. 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쓸데없는 생각? 너는 그냥 내 그림만 그려. 엄마가 다 해결해. 해결해? 박영라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숨기는 사람이잖아. 고성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힘이 모성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고성희의 재능이었죠. 영라야. 엄마를 적으로 만들지 마. 엄마가 먼저 나를 적으로 만들었어. 박영라는 손목을 빼고 방으로 올라갔는데요. 고성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영락까지 흔들리면 박진석이 더 빨라진다. 그럼 다음 수는 성재를 눌러야 해. 그 시간 병원 옥상에서 이지혁은 차가운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난간을 잡고 말하듯이 울었어요. 왜 하필 지금이야? 왜 하필 나야? 지혁은 회사도 잡았고 AP그룹 대표 자리도 이제 겨우 안착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지혁은 더 하고 싶은 게 많았고 지은호에게도 더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심장은 현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휴대폰을 꺼내 은호 이름을 눌렀다가 멈췄어요. 전화하면 은호가 달려올 거예요. 달려오면 은호 인생이 또 지혁에게 묶이겠죠. 지혁은 그게 무서웠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걸 지혁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차철민이 병원에 왔습니다. 지혁이 몰래 입원한 병원이었어요. 철민은 병실 앞에서 잠깐 멈췄는데요. 문 너머에서 삐다는 기계음이 들리자 철민의 예감이 또 한 번 찢어졌습니다. 대표님. 지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대표님이 숨기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럼 제가 따라가야죠. 따라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대표님이 죽을까 봐요. 철민이 그렇게 말하자 지혁이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체념처럼요. 나 죽는 거 보였어요? 철민은 잠깐 침묵했는데요.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더 말하지 마요. 대표님. 차철민 씨. 지혁은 단단하게 말했어요. 나는 무너지면 안 돼요. 나 하나 무너지면 은호도 가족도 회사도 다 흔들려. 그럼 대표님 마음은요? 내 마음은 나중에. 철민은 답답했어요. 지혁이 늘 나중을 말할 때마다 그 나중이 오지 않는 장면이 보였으니까요. 그때 은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진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연락이었어요. 은호의 손이 떨렸고 우진 병실 앞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응급처치가요. 저 보호자인데요. 법적 보호자요. 그럼. 은호는 멍해졌습니다. 법적 보호자. 그 말은 곧 가족을 의미했는데요. 은호는 우진의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고성희, 박진석, 박성재, 박영나. 그리고 은호는 자신이 그 집안과 엮이는 순간 다시는 평범한 삶으로 못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은호 머릿속에 지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지은호 씨. 그 한마디가 은호에게는 너는 내 사람이면 안 돼처럼 들렸거든요. 은호는 결국 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패가 되든 말든 전화해야 했어요. 대표님. 지혁이 받자마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왜 전화했어요? 우진이가 위험해요. 한우진? 네. 지금 응급이에요. 어디에요? 부산이에요. 내가. 지혁은 말끝이 흔들렸어요. 대표님, 저 혼자 못하겠어요. 은호가 그렇게 말하자 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혁은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전화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혁의 입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갈게요. 지혁은 전화를 끊고 침대 가장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순간 심장이 또 비틀렸습니다. 지혁은 철민을 봤어요. 철민은 이미 알고 있었죠. 지혁이 가면이 깨졌다는 걸요. 대표님, 지금 움직이면 위험해요. 나도 알아요. 그럼요? 근데 은호가 무너지는 건 더 못 봐. 철민은 이를 악물었어요. 지혁의 선택이 사랑이어서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같은 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마지막처럼 말했습니다. 성희야. 네. 너는 끝까지 모성인 척하더라. 당신 지금 무슨. 난 내가 무서운 게 아니야. 박진석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난 내가 끝까지 갈까봐 무서워.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끝까지 몰아도 난 내 아들 지킬 거예요. 아들? 박진석이 낮게 웃었어요. 그 아들 때문에 딸을 죽였잖아. 고성희의 표정이 굳었고 박진석은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지은호, 아직 살아있더라.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박진석의 말이 의미하는 게 하나였거든요. 너 끝났다. 그런데도 고성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버리면 당신 회사도 같이 흔들려요. 협박이냐? 현실이에요. 성희야. 박진석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난 흔들려도 돼. 대신 너를 정리할 거야.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고성희는 직감했습니다. 박진석이 이제 더는 침묵으로 버티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고성희의 머릿속은 한 가지로만 돌아갔어요. 박성재를 먼저 눌러야 해. 박성재가 입을 열면 나는 끝이야.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지혁은 은호를 향해 달려가려 하고 지은호는 우진을 살리기 위해 가족을 부를지 혼자 감당할지 갈림길에 서 있고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정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정리가 단순한 이혼도 단순한 퇴출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차철민은 또 봤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요. 다음 장면에서 누군가가 울부짖으며 말하는걸요. 그날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었어. 누가 죽은 게 아닌 건지, 누가 살아 돌아오는 건지, 그리고 그 진실이 이지혁의 심장보다 먼저 누군가를 멈추게 만들 건지 이제 진짜 다음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